변영주라고 하고요. 성적표의 김민영 작품을 연출하신 두 분의 감독님, 그리고 정희 역할 하신 배우님, 이렇게 세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적표의 김민영 공동 연출 맡은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연휴 첫날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적표의 김민영 공동 연출 맡은 임지선입니다. 네, 올 추석 또 다른 블록버스터 성적표의 김민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재밌게 얘기 나누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적표의 김민영에서 유정이 역할 맡았던 김주아입니다. 우선 진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다양한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는 먼저 이렇게 드디어 데뷔작을 개봉을 하게 된 두 분 감독님, 그리고 첫 주연작을 개봉하게 된 배우의 어떤 소회, 뭐 이런 걸 좀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개봉 전에 저희가 사실 엄청 떨고 막 그래서 오히려 개봉 후에는 담담해진 것 같고, 네, 저희가 작년에 영화제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선보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좋았던 게 관객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많이 써준 리뷰들이 많았어서 그게 되게 소중하고 감동이었는데, 개봉하고 나서 그런 글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될 수 있어서 저희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완전히 똑같은 마음이고, 오늘 일단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 네, 그게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성적표의 김민영에서 유정이었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고, 앞으로 배우 인생을 살면서 또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하는 작품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떨리고 설렙니다. 그 정희 역할을 제안받았을 때 네. 처음 이 시나리오를 읽고 난 느낌을 기억해요?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어땠어요? 우선 근데 시나리오를 전체로 처음부터 보진 못하고 제가 처음 봤던 게 이제 그 숲 관련 나레이션 부분을 거의 오디션처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 인물을 맡아서 진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나레이션이었어요. 말 나온 김에 왜 민영이었나요? 숲에 있던 그 사람은 이를테면 정일 수도 있고 수산나일 수도 있는데 그게 민영이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누가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았고, 근데 이게 정희가 민영이 집에서 민영이 없는 하루 동안에 민영이를 생각하고 민영이 일기장을 보면서 결국엔 이 이야기가 정희가 민영이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영이도 자기처럼 외로운 구석이 있고 나름의 고민이 많은 친구구나를 좀 알게 돼서 그 숲 그림을 그릴 때 민영이 얼굴을 좀 대입해서 그려봤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엔딩 장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정이라면 푸딩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푸딩이 제가 정이라면 저라도 먹었을 것 같은데, 가기 전에는 보란 듯이 약간. 보란 듯이. 네. 그러니까 그 눈에 잘 띄는 곳에 먹다 남긴 걸 그대로 치우지 않고. 전 다 먹었을 것 같아요. 다 먹었어. 남기지 않고. 네. 그 이 작품이 원래는 단편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단편은 어떤 얘기였나요? 네, 단편은 우선 사실은
20살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20살 중반 정도에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썼을 때가 20살 중반이었고 대학 졸업반 정도의 이야기여서 졸업하고 서로 좀 다른 선택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보다는. 네, 그냥 정말 짧은 단편이었어요. 정희가 민영이의 집에 가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가서 서운함을 느끼고 성적표를 쓰고 돌아온다라는 정말 뼈대 정도만 있는 단편이었어요. 네, 단편에는 수산나는 존재하지 않고 네, 삼행시 클럽 이런 거. 삼행시 클럽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감정인데 다른 형식과 다른 그 모양을 갖고 있는 얘기였겠네요. 틀 정도만 정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서운한다, 성적표를 쓴다, 돌아간다. 그 저희가 오늘 그 안타깝게도 그 극장에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신 시간이 5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오늘은 좀 관객과의 대화를 그러니까 관객분들 질문을 좀 먼저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을 준비하신 동안 이 영화에 대한 제 느낌을 얘기를 하면, 왜 우리가 흔히 되게 어느덧 관용구가 됐는데 그 문학이나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되게 이야기 구조, 서사가 되게 잘 짜여져 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시줄과 날줄이 정교하게 얽힌 뭐 테피스트리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날줄로만 구성된 서사 같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날줄이 어떤 날줄이냐면 정의의 날줄이 있고 수산나의 날줄이 있고 민영이의 날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날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엉켜져 있기도 하고 분리되어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해서 마치 짜여져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어떤 줄들처럼 처음에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섬유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줄처럼 느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되게 분절된 느낌이 있었고 어떤 건 너무나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하나인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그들이 겪게 되는 감정이나 시간의 흐름이 시줄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유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제가 이 작품을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마다 새로워. 드디어 이 바닥에도 신인류가 등장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는 언제나 강박적으로 캐릭터와 서사를 열심히 정교하게 엮여내면서 그 어떤 이야기의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감독들은 그냥 이 캐릭터 하나하나를 열심히 지켜보면서 되게 두터운 날줄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굉장히 재밌는, 처음 보는, 단단하기도 하고 성긴 것 같기도 한, 양쪽으로 다 보이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이 똑같지 않을 어떤 영화보다도 똑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여기서 똑같지 않다는 건 재밌다 재미없다를 넘어서서 이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조차도 되게 생각들이 다양할 것 같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잔뜩 기대가 됩니다만은, 여기는 조명이 이렇게 셌었나? 당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대답을 드리면, 그 비 오는 날 물안경 쓰고 자전거 타는 거요. 그게 일부러 맑은 날이 아니고 제작비 문제 때문에 그냥 찍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의도적인 그 햇살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걸 비 오는 날이라고 그냥 뭉개서 생각해 주시면 서로 편해진다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마이크가 여러분 곁으로 다가갈 겁니다. 네. 이게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 엔드 크레딧을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그 옆집 여자 역할로 나오신 심이한이라는 분이 되게 많이 등장하셨는데 역할에 3번 그리고 스텝에 이름도 있던데 동일 인물인 건지 아니고 그 분이 원래 스텝인데 캐스팅 건지 그걸 궁금합니다. 네, 저희 스크립터 해준 친구, 네, 연출부 친구이고요. 사실은 제가 옆집 여자로는 좀 배우가 아닌 주변 분을 섭외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그게 영화의 톤이랑 캐릭터의 색깔로도 조금 더 정말 민영의 친구 같은 그런 또래의 좀 배우가 아닌 분을 섭외하고 싶었는데 당일날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네, 1시간 전에 급하게 네, 스크립터 해준 친구를 네, 섭외를 해서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워낙 독특하고 그런 평소 성격이 그래가지고 잘 어울릴 거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떡볶이집 아주머니나 뭐 떡볶이집 사장님이나 아니면 그 테니스 코트 사장님도 다 연기하시는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다 배우분들이세요. 배우분들을 캐스팅하고 싶지 않았다며. 그 역할로. 그 역할만. 그 역할만.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학생이야? 아니면 때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라는 대사를 되게 좋아했고 그게 뭐냐면 그 리듬도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학생이야?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때를 기다리는 중이요까지의 그 리듬도 되게 좋아서 그 부분을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뭐 그 테니스 코트 사장님을 디스한 건 아닙니다. 연기력을 디스한 건 아니고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뵌 적이 없는 분이어서. 또 손을 제대로 들어주시. 이쪽부터 갈게요. 모자 쓰신 분. 그 테니스 코트 사장님 얘기가 나와서 저도 궁금했는데 그 작품 안에서 웬금악 시트콤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 연기 톤이 예전에 그 프란체스카에 나왔던 그 의상 디자이너 선생님 장강용 선생님이랑 그 건축 소장님 말투랑 되게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유도하신 디렉팅이신지 궁금했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분 원래 말투가 네, 그런 말투를 구사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영화에서 그 주인공들이 청주 출신으로 나오고 되게 장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왜 구체적으로 청주로 설정됐고 혹시 청주가 감독님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정의 캐릭터를 만들 때 좀 참고한 지인분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의 실제 고향이 청주고 청주 여주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저도 충청도인이어서 좀 친근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좀 너무 큰 도시가 아닌 곳에서의 또 기숙사 생활이라면 좀 이 친구들만의 되게 은밀하고 좀 재밌는 추억들을 좀 쌓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실제 청주보다도 조금 더 시골스럽게 표현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희가 민영이네 집에 가기 전에 통화를 하면서 편지지 있으니까 수잔나한테 편지도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은 결국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관계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수잔나랑 어떻게 될지 감독님의 그 뒷이야기 생각이 궁금합니다. 대답을 서로 미루라고 공동 연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끼리 엄청 사실 질문 되게 많이 받기도 하고 답변을 생각할 만도 한데 저희들끼리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일단 생각할 때는 그냥 정말 좀 열어두고 네 영화를 일단 저기까지만 생각했고
저희 진짜 끝장 토론을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 했었는데 잘 모르겠고 그냥 각자 조금 각자의 선택에 맞는 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외로움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겪는 시기를 지나고 아무래도 각자 캐릭터에 어느 정도 고집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셋이 다시 만나기에는 그 정도로 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의 연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씬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실은 다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네. 되게 다 어려웠는데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톤이나 이런 걸 잡고 가는 과정 시작하기 전에 그 과정이 일단 가장 낯설었다고 해야 될까요? 막 힘들었다기보단 좀 많이 낯선 접근들이었고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아까 이제 취직하고 민영이랑 전화 통화할 때 좀 엄청 짠내가 나잖아요. 그 감정이 사실 낯선 감정은 아닌데 평소에는 숨기려고 했던 감정의 종류라서 그거를 어쨌든 보여줘야 되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좀 솔직해지는 게 그게 이제 낯설지 않은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조금 처음에 좀 힘들었었어요.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셨었어요? 네. 뭔가 해줬던 조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톤이 이게 아무래도 정의 캐릭터가 특히 좀 들뜨지 않는 캐릭터고 굉장히 엉뚱한데도 침착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속도대로 가는 되게 약간 느긋한 캐릭터다 보니까 약간 연기를 막 발산하는 쪽보다는 계속 덜어내고 억양도 이렇게 물결 느낌이면 계속 일자로 피려고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억양 측면에서 많이 좀 계속 고치려고 했고 한번 이제 톤을 맞춰준 다음에는 되게 그 안에서 되게 자유롭게 연기를 해줘서 되게 고마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 테니스 코트에서 일하는 정의가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 정말 근래 보기 드문 청년이다.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하고. 현장에서 저런 스텝이 있으면 얼마나 감독을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성실한 그리고 뭔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지? 까지를 다 생각한 되게 사려 깊은 친구처럼 보여서 되게 좋아 보였었습니다만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여기 안경 끼신 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 조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꺼멓게 뭉태기로 보여서 마지막에 정희가 민영의 집을 나가기 전에 경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민영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고 또 텀블링을 결국 성공하게 되는 학생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전에 그 경단 만드는 거는 두 분 중에 누군가가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는 건가요? 제가 예. 일단 그 장면의 경우에는 좀 민영이가 아무런 요동도 없이 그냥 접어두고 그냥 일상을 계속 그냥 사는 것처럼 나오는데 일부러 그런 식으로 좀 의도를 한 게 일단 이 친구 되게 성적표를 쓸 것 같지 않은 정의가 그런 성적표를 남기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상상을 해보면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나한테 성적표를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일단 놀람이 컸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감정을 좀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당장은 쉽지 않고 되게 놀랐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접어두고 대구에 다녀온 게 좀 피곤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생각해야지 하고 약간 미루는 느낌으로 좀 상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뒤에 계속 씬이 이어지긴 했어요. 저희가 중간에 컷하긴 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렌즈를 빼고 그냥 유튜브를 보고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연출을 했는데 그 마음속엔 되게 파장이 컸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뭐였죠? 두 번째. 죄송합니다. 텀블링 하게 되는 인물이 있는지 결국 성공한
성공 네,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냥 연습만 하고 그러니까 정의도 고집이 있는 캐릭터라서 혼자라도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예, 저 뒤에 손주신 분 흰색 옷인가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정의가 민영이에게 준 성적표가 민영이가 그 성적에 연연한 나머지 교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성적을 정정받기 위해서 정의가 민영이한테 성적표를 써준 건 자기가 내준 성적표에 대한 수정을 원하면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한 성적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 성적표 자체는 그냥 좀 정의가 사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이걸 만든 이유도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서운함과 민영이를 정말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약간의 전날에 있었던 사소한 그런 상처 같은 것도 좀 전달을 하고 민영이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응원 그런 것들을 다 쏟아놓고 가기를 바랬어요. 그 전날 하루 동안 민영이의 방에서 혼자만 민영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거에 대한 좀 결과물, 정리를 한 거를 거기다가 쏟아놓고 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의 입장에서 민영이를 앞으로도 볼까요? 정의가? 앞으로라고 하면은 볼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확실한 건 보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안 보고 있을 때도. 무정이라는 게 되게 끈끈한 거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민영이가 그 끊임없이 모든 것을 회피하거나 뒤로 미루는 캐릭터 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편입조차도 사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회피하듯 선택을 한 거고, 그 아까 말씀한 경단을 먹고 민영의 정의가 써준 성적표를 보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지금 생각할 게 아닌 거고, 그 아이돌 오디션을 보려고 영상을 찍은 것도 사실은 결과를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보내지 않은, 반면에 그 정의는 그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성적표를 써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용서하기로 결심한 것 아닐까? 성적표를 써준다는 건 실은 그러니까 뭔가 표현을 한 거니까. 보통 우리가 화가 진짜 나면 표현을 안 하기로 결심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냉장고에 그 푸딩을 숨겨놨을 때부터 되게 민영이가 정의한테 잘못한 유일한 게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파에다가 이렇게 파 속에 이렇게 숨겨놓은 것이 이를테면 그 민영의 가장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둘의 관계,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민영이가 훨씬 더 사회생활을 잘하고 막 자기 대학도 가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제 입장에선 민영이었고, 정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친구처럼 느껴져서 되게 그 수능 시험은 어떻게 사는가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딴 데를 쳐다보지만 그 테니스 코트에서 자기가 돈을 벌며 일을 하는 건 어떻게 사는가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난 노동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창의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오히려 정의라는 캐릭터 자체가 저는 오랜만에 본 판타지 인물처럼 느껴졌었고 그래서 너무 애정이 갔었고, 다만 굳이 친구네 집에 갔는데 저렇게 많은 걸 결정장애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었습니다. 또 예, 와 드디어 제가 막 고를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앞에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정의가 민영이 성적에서 한국인이 F가 나오는데 그렇게 한국인의 단점을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하는 걸로 해서 F를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전형적인 한국인이라서 F를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성적표에 수산나가 이 편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두 친구가 수산나에게 그 도시로 찾아가서 나와서 이 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로케 영화에 대한 계획이 있냐, 보스턴 올로케 영화에 대한 계획이 있냐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답변드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한국인의 삶 F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인, 그러니까 그 민영이가 불만을 얘기할 때 거기에는 항상 자기 모습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얘기를 하면서 대학교 사람들 욕할 때 되게 가식적이고 눈치 본다 할 때 본인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계속 늘어놓으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꿈도 꾸는 친구여서 본인도 그게 되게 답답한 인물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민영이를 보면서 정희가 거기서 조금 해방됐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그 하루 동안에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민영이를 보면서 정희만의 방식으로 좀 엉뚱한 위로를 건네는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수산나 캐릭터의 경우에는 저희도 정말 애정하는 캐릭터예요. 처음에 사실 단편에 들어가지 않다가 장편에 넣게 된 이유는 20살의 선택들을 보여주는데 좀 다양한 선택으로 인한 다양한 외로움들을 좀 그려보고 싶었고, 또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는 설정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외로움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 타지에 있고 또 우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시차가 완전히 다르고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전에 그 똑같은 관계의 농도를 유지하려면 더 큰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동등한 그 노력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엔 정의와는 조금 다르게 떠나가는 선택을 하게 된 인물인데, 사실은 정의의 경우에는 민영이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지만 그게 영화에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정의한테 많이 공감하고, 그런데 수산나에게는 어쩌면 정의가 민영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정의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정의가 수산나의 민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수산나의 외로움은 영화에서 누가 알아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여주지도 않아서, 그렇게 화상 채팅을 끝나고 아예 등장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편집할 때 원래는 그 성적표 장면에 정말 정의와 민영의 이야기로 끝났다가 조금 더 이 친구들 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운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어서 수산나의 페디큐어 하는 장면을 넣게 된 이유도 있었고, 네, 저희도 수산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는 거는 너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네. 저기 모자 쓰신 분. 예, 지금 뒤돌아보시는 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가벼운 질문인데 영화 제목이 영화 대사에도 나온 김민영의 성적표가 아니라 성적표에 김민영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수산나 얘기 나와서 말인데 굳이 뒤에 배경을 보니까 하버드 갔던데 굳이 막 전 세계 최고 1위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를 굳이 고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유학 가는 친구 설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표적으로 인지가 바로 됐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이게 허무맹랑한 설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충분히 그런 청주에서도 그런 인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삼행시 클럽에서의 이 친구들의 일들을 가지고 에세이를 쓰지 않았을까? 그게 되게 신박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막 뜬구름 잡는 설정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단편 버전 때는 민영의 성적표라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제목이었는데, 장편화를 하는 과정에서 살이 붙고 좀 더 이야기 깊이가 살짝 깊어지면서 조금 더 특별한 제목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정말 많은 이상한 막 제목도 붙이고 막 문장형으로도 해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걸 순서를 바꿔봤는데 괜찮다 싶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꾸니까 정희한테 민영이가 얼마나 그러니까 민영이가 정희한테 얼마나 큰 존재인지가 되게 잘 느껴지고, 그 김민영이 주는 그 이름 세 글자의 소중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그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쪽에 검은 티셔츠 입으시고 이렇게 네, 저도 질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영화 초반부에 정희가 화장실 청소할 때 화장실 변기 안에 왜 테니스 공이 들어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저는 제주도 여행 가는 씬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씬에서 왜 그 남자 친구도 같이 여행을 가게 됐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수산나가 비행기 좌석에 혼자 따로 앉아 있는 게 조금 외로워 보여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테니스 공이 빠져 있는 거는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아무래도 장소가 테니스장이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희가 일을 하게 되면서 겪는 작은 당혹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그 시티콤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희가 상상하는 세계라고 생각해요. 정희 되게 이야기꾼이고 뭔가 공상과 기질도 있고, 그리고 정희의 세계 안에서는 정희가 친해지고 싶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여행을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현실에서는 만날 일이 없는 정일이와 민영이 다 정말 오래된 친구처럼 그렇게 여행 가는 장면을 넣었고, 사실 산나는 딱히 의도한 건 아닌데 사실은 캐릭터 중에서도 원래 어쨌든 수산나, 민영, 정희가 고등학교 삼행시 클럽 삼총사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소외됐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외로움이 좀 산나한테는 있었을 거고, 영화에서 그렇게 아예 대놓고 뭐 이렇게 왕따시킨다거나 그런 식의 외로움은 또 아니지만 아무래도 둘이 기숙사 룸메이트였고 조금 더 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겪게 되는 외로움도 조금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장면은 딱히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수산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질문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충분히 저희 주변에서도 있을 법한 인물이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 그런 애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들이나 뭐 배우님은 학창 시절에 애들 중에서 뭔가 저런 모습이 나와 닮았다라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삼총사 애들이 왜 삼행시 클럽을 만들게 되었는지, 왜 그런 클럽을 애들이 한다는 설정을 주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삼행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대학교 때 좀 해보고 싶었던 동아리 같은 사모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실 배경은 좀 제가 되게 낯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인데 좀 이런 사람 많은 자리에서 갑자기 뭐 삼행시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건배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나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데서 처음 좀 고안했던 이야기였고, 근데 주변 분들한테 친구한테 실제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자 그랬는데 안 한다고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저는 좀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좀 이상해 보이지만 재미있고 정말 우리들끼리만, 남들은 우리가 뭐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저는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삼이 이야기도 그런 꼴찌팸들이 되게 남들이 이렇게 바보 같아 이럴 수 있지만 저런 이상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저는 좀 로망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좀 정이랑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마음의 불균형이라고 할까요?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하고 돌려받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느낄 때, 서운함을 느낄 때 다른 말로 저는 정의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유치하고 좀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표현해준 만큼만 나도 표현해야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좀 그런 경향에 가까웠던 것 같고, 그래서 정의가 저는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이상향적인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배우 입장에서 어때요?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자기랑 좀 학교 다닐 때 내가 저랬었던 것 같아 라고 맞는 캐릭터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지금 저의 모습에 이상하게 정의의 모습이 좀 많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찍을 때만큼은 정의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짜 모르겠다 약간 이런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나 좀 톤이나 이런 것들, 텐션감 이런 것들 좀 많이 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찍으면서 인생에 나쁜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요? 좋은 영향이. 좋은 영향. 정이랑 친구하고 싶다 이런 지금. 정말요? 지금은 네. 이건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엄청난 칭찬 아닐까? 감독에 대한, 연출가에 대한 저런 친구를 갖고 싶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저보고 삼행시 클럽 하자고 그랬으면 걔랑 두 번 다시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멀쩡한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거봐요. 50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죄송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 감독님들 그리고 배우님, 이제 감독의 데뷔작을 그리고 배우의 첫 장편 주연작을 본 관객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다음 행복에 대한 예고편을 말씀해 주셔서 좋고, 아니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이어도 좋고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선 저 이 영화를 거의 4, 5년 전에 처음 쓰고 2년 전에 찍고 지금 겨우 개봉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되게 오랜 시간 뭔가 물론 이것만 한 건 아니지만 놓지 않고서 계속 좀 정말 동물처럼 이렇게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작품을 좀 온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싶다. 그래야지 뭔가 다음 거를 생각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고, 일단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만들면서 저는 정말 모두에게 각자의 정의, 각자의 민영이가 있다고 저희 항상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보시고 좀 잊고 있던 각자의 정의, 각자의 민영이가 생각나고 한 번쯤 연락하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영화 학교 재학 중이어서 다음에는 이제 졸업 작품을 남겨둔 상태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개봉하는 작업들 열심히 잘 참여하고 마무리하고 싶고요.
저희 영화는 마지막에 성적표, 정의가 쓴 성적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씩 차근차근히 쌓아가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적표가 주는 어떤 따뜻함과 소소한 위로들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뭔가 저희 영화는 저 이렇게 출연한 배우나 아니면 감독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보신 분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지는 영화라서 더 다양한 얘기를 저는 듣고 오고 싶은데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는 게 사실 너무 아쉽다는 말을 일단 너무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SNS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 열심히 찾아볼 테니까 저희 영화 계속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너무나 이제 지겹도록 많이 하는 말이지만 그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독립영화 개봉이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그 자연재해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 코로나로 영화 산업이 흔들 때 오히려 가장 크게 고통을 겪는 것은 언제나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만드는 사람, 배급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석 연휴 첫날이지만 여러분들 영화 즐겁게 보셨다면 각자의 느낌으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전형적인 기성세대니까 이 영화를 보고 테니스장 사장처럼 함부로 직업을 뺏는 어른이 되지 말아야겠다. 젊은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착한 어른이 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정이나 뭐 민영에게 감정을 투영하기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류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처럼 아마 각자가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널리 알려주셔서 이 영화가 조금이라도 오래 적어도 그 단풍잎이 필 때까지는 단풍이 색깔이 바뀔 때까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많이들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 연휴 첫날, 추석 연휴 첫날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영화 만들어주시고 함께한 세 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